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게 벌써 다 선반영됐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 엔화는 강세로 갈 거야. 그것이 답이고 그 답대로 만약 시장이 간다면 달러엔 시장에서 달러 사겠어요 하는 선수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시장에서의 매매는 과학이 아닙니다.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이번 주 정말 아주 굵직한 글로벌 이벤트들이 중앙은행의 이벤트들이 가득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예. 활용정점은 FOMC 회의였던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세계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그 동향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시죠. 그나마 오늘 금요일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그래도 선방하면서 끝났네요. 네. 예. 자, 이제 항상 업종별 또 종목별로 이렇게 분석하지만 또 이 거시적인 변수 만만치 않고 우리 또 FOMC 그 확인한 날 우리 또 삼성전자가 불기둥을 뿜은거나 네. 지수 뛰어오르는 거 보면은 야, 우리가 연준이니 BOJ니 이런 거 갖다가 체크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건 또 절감하셨을 텐데요. 표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 월요일 날 무슨 중앙은행 회의는 없었지만 중국하고 일본에서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중국 지표 재밌었습니다. 1, 2월 동안에 소매 판매가 전년비 5.5% 예상보다 좋죠. 고정자산 투자도 전년비 4.2%나 늘었다. 예상은 3.2%인데 산업 생산도 전년비 7%나 늘었다. 예상 5%. 예상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중국 지표를 믿느냐 마느냐는 이제 별개 차치하고라도 어쨌거나 지표상으로는 중국도 살짝 이제 좀 벗어나자 하는 얘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핵심 기계류 수주 저게 한번 나왔습니다만 전월비보다 시장 예상보다 많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일본은 니케이가 잘 가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일본이 화요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월화 이틀 동안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금리 올렸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0.1%로 되어 있던 기준금리 그거 이제 일부 초과 지준에 대해서 BOJ에 맡겨봐야 이자 받는 게 아니고 0.1% 정도 페널티를 받는다 이런 정도의 의미였는데 이걸 0에서 0.1% 이런 식으로 올렸고 YCC를 폐지한다 했는데 요 말이 재밌습니다. 결국 우에다 총리가 일부 국채 매입 지속한다. 그리고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향후 어느 시점에 국채 매입 축소를 고려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국채 매입 중단도 아니고 국채 매입 축소 고려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YCC는 폐지하니까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1% 갖다가 상한으로 정했는데 그런 거 이제 없다. 1% 위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도 된다라고 하겠으나 저희 얘기는 국채 매입은 지속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요거 좀 이따 한번 보시고요. 호주는 금리 동결했습니다. 그냥 4.35%.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중국의 LPR, 대출 우대 금리, 롱 프라임 레이트죠. 이것도 그냥 3.45%로 그냥 동결했어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이 있었죠. 미국 화수 이틀 동안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금리는 그대로인데 경제 전망 업데이트 했고 점도표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있었는데 점도표만큼은 살짝 매파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요 말씀을 이따가 한번 꼭 다루고 싶어요. 실질 개념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은 실질 정책 금리는 사실상 이번 FOMC에서 금리는 동결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환호할 수 있었던 것은 20bp 이하나 다를 바 없었다. 요거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영국 동결했고요. 5.25%입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주장해 오던 매파적 인사 2명이 그냥 금리 동결로 의견 그냥 바꿨고 네. 차라리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상하자는 2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한 명이 소수 의견을 냈는데 지금 당장 내리자. 그러니 영국도 결국 앞으로 갈 길은 금리를 내리는 쪽이겠죠. 네. 자, 그리고 그날 22 총재도 살짝 금리 인하 그거 빠르면 6월이다라고 시사는 했습니다. 라가르드가.
그리고 스위스가 금리 인하했죠. 이제 G10 선진 10개국 가운데 그래도 이제 스위스가 제일 먼저 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이거 1.75% 금리를 갖다 1.5%로. 여기는 왜 이렇게 낮지? 지난 2월 달에 발표된 스위스 CPI가 전년비 1.2%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5.5% 상당 기준으로 미국도 요즘 나오는 CPI 보면은 좀 높다는 느낌은 들죠. 네. 네, 그런 느낌은 드는데. 자, 오늘 저녁에는 금요일 주말에는 마이클 바 이분은 저쪽 부의장인데 은행 감독 쪽 담당하고 있는 거고 또 요즘 들어서 이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 여기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빅마우스가 됐죠. 예전에 그 제임스 블라드 같은 사람 또는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이런 사람들이 꽤나 그거 했는데 요새는 보스틱 총재도 제법 이 뉴스에 각광을 받습니다.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뭐라고 조금 이렇게 마이크로 튜닝 나올란지 한번 보겠는데 요거 한번 보시죠. BOJ 먼저 한번 보시면은 하하 이거 선반영 한자로 바꾼다고 깜빡했네요. 네, 이해합니다. 그러실 때죠. 그럴 나이죠. 네. 아유 대표님은 알렸나 보입시다. 딱 이 제목이 맞죠 뭐.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게 벌써 다 선반영됐었다. 이 금융시장에서 마법의 단어 아닙니까? 선반영. 네, 그렇죠. 예. 이제 향후 추가 인상 여부가 중요하다 했는데 무려 금리를 올리는 쪽은 17년 만이랍니다. 17년 만인데 자, 요거 한번 일본 CPI 한번 보시죠. 일본 CPI 보시면은 최근에 나온 게 전년비 2.8%입니다. 네. 야, 그래도 뭐 여기도 목표치는 2%, 전 세계가 그러면은 이 인플레 목표치는 이미 올라와 있는데 이전 2.2에서 2.8% 왔는데 그래도 아직도 뭐 0.0에서 0.1이나 뭐 우리나라에서 0.1% 이자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표님? 저만 하더라도 돈 빌려주겠다는 데는 다 빌려가지고 뭐든지 사겠는데요. 그렇죠. 이자 그렇게 절이라면. 저렇게 절이라면은. 근데 이제 일본도 이 보면 70년대, 80년대는 이랬습니다. 이 무렵이 이제 그거죠. 뭐 볼크 얘기하고 하던 그 시절인데 자, 이게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까지 가고 했던 이 디플레.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은 그렇게 오래 했는데 최근 5년 흐름을 보자면 조금 잡히나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 와중에도 마이너스 금리 유지했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대단하기도 대단할 뿐더러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뭐였지? 도대체 어떻게 미국의 오케이 사인을 받았지? 싶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면은 아베 총리 그 당시 무슨 푸들 외교라는 비아냥도 들었지 않습니까? 네. 득달같이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백악관 가고 같이 막 악수하다가 왜 트럼프 대통령이 꽉 손잡아가지고 한 15초, 17초인가 이렇게 악수하고 나서 손 놓고 눈 돌아가던 그 영상도 막 이렇게 찍히고 참 독특한데 집중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나서 또 골프 칠 때 왜 벙커에서 트럼프 공 이렇게 막 살피다가 벙커에서 나오다가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아베가 그래 또 마크롱은 어때 그래가지고 왜 프랑스 대통령 말입니다. 아베 이거 했던 거 기억을 해가 그때 또 트럼프 손을 꽉 잡고 이 젊은 친구가 또 연로한 트럼프를 잡고 이렇게 해가 결국 손 나왔을 때 트럼프 여기 손에 엄지손가락 허옇게 자국도 남고 했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정부 부채 뭐 220%뭐 이러고 있잖아요. GDP 대비. 그렇죠. 그것도 이 코로나 오고 났어요. 그때도 이미 200%를 넘네 만에 했던 것이 참 일본도 더 많이 풀었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금리를 갖다 팍팍 올리는 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저 금리를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의 세금 걷어가지고 네,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저 나라도 세금 낼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이슈가 됐던 이것도 일본에 춘투했더니만 랭코라고 그 가장 큰 노동조합 연맹체 거기서 다 이렇게 각 기업들로부터 한번 해봤더니만 입수를 해서 너희는 얼마 올렸나 해서 평균을 냈더니 5.28%라는 거 아니에요? 신일본 제철은 한 15% 올려준답니다. 근데 평균을 해서 저 정도란 얘기죠, 대기업이.
작년보다 1.48% 올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굳이 요걸 제가 또 캡처한 거는 저러니까 임금이 작년보다 1.48% 오른 거겠죠. 그게 아니고 1.48% 포인트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는 달라요. 저기서 빨리 금세 그게 안 되나? 3.8이구나. 작년에 3.8% 금리 인상률이 3.8%였던 것이 이번에는 5.28%가 됐으니까 네. 그거는 놀라운 거죠. 그러니 48%냐 퍼센트 포인트냐 이런 것도 좀 엄밀하게 좀 해주는 게 좋죠. 우리가 대충 쓰는데 제가 늘 쓰는 말이 물가가 하락하는데 지금 물가 하락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을 뿐이지. 그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저거는 지금 노동계에서 이렇게 막 강력하게 해서 저렇게 얻었다기보다는 노사정 합심이거든요. 일본 정부도 저걸 원했고 그래서 기업들로 하여금 임금 충분히 올려줘라. 그래서 실질 임금이 인플레를 능가하는 임금 상승률로 소비도 증가시키고 뭐 그렇게 네. 가자 하는 것이고 사측도 적극적으로 먼저 이렇게 올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앞으로 그럼 일본의 인플레를 갖다가 이걸 더 낮추겠습니까? 끌어올리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더 올리겠죠. 올리겠죠. 네. 그러니 결국 일본도 지금은 앞으로 그거 하지만 금리를 갖다가 뭐 0.1%라고는 이 턱도 없는 이런 레벨에 굴릴 수 없는데 자 3월 20일 날 그러니 이제 BOJ 발표 나고 나서 1분 차트를 한번 보세요. 달러엔입니다. 달러엔이 나오니까 1차적으로는 한번 밀렸는데 금방 요 뭐 3, 4분 사이 정신없이 이러고 나서 후루룩 가버렸습니다. 제 일감은 뭐예요? 17년 만에 BOJ가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은 엔화는 강세로 가야죠. 그렇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그 좀 의외였던 게 오히려 예. 약세로 가는 모습이 예.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박보검 씨가 늘 얘기하잖아요. 침대는 과학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침대는 과학이지만 시장에서 매매는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 맞아요. 사람의 왜냐면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건 되게 불안정스럽고 예측 불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따라 막 달라지고. 예. 이게 만약 과학이고, 이게 만약에 공식이고, 이게 만약 책에서 배운 대로 시장 가격이 움직여 준다면은 돈 못 벌 사람도 없고, 그 이전에 시장 자체가 붕괴된다니까요. 시장이 설 수가 없다니까요. 답대로 간다면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게 맞다면은 그러면은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엔화는 강세로 갈 거야. 그것이 답이고 그 답대로 만약 시장이 간다면은 누가 그 달러엔 환율 떨어질 거 뻔한데 거기서 달러엔 시장에서 달러 사겠어요 하는 선수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자, 시장에서의 매매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럼 30분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것도 3월 20일 날 그때 이제 화요일 날 차트인데요. 그날 그 BOJ 나왔을 때. 네, 마이너스 금리 중단하던 그 발표하던 날. 예. 네. 이때가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오후부터 말이죠. 자, 그동안에 쭉 해서 150엔대 올라와서 151엔 근방만 가면은 BOJ가 구두 개입하고 하면서 야, 150엔 이상은 좀 곤란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엔화 약세도 주춤거리고 이제 한 BOJ 통화정책 회의 한 2주 앞두고 당국도 저렇게 가로막고 있는 데다가 이제 달러엔 롱, 달러 엔화 약세 쪽으로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는데 털고 BOJ 금리 인상한다니 그거 뭐 당연히 엔이 좀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한번 주르륵 가는 거죠. 1레벨 깨지니까 더 급하죠. 2레벨까지는 에이 하다가 또 저가 매수 달러엔 저가 매수 들어다가 툭 무너지니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왔지만 막상 BOJ 통화정책 회의는 이 무렵인데 밀어봤더니 잘 안 밀리는 거예요. 네. 잘 안 밀리니까 슬금슬금 닿죠. 슬금슬금 닿다가 이쯤 149엔 근방쯤 오니까 또 이게 주춤주춤합니다. 왜? 2레벨이거든요. 그때 한번 손절 한번 세게 나오거나 아니면 숏으로 에브리바디 대차게 해서
이걸 갖다 왔는데 이거는 BOJ 보고 결정하자 했더니만 BOJ가 나왔는데 그래 해서 밀어봤더니 안 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감긴 겁니다. 야 그러면은 달러 숏, 앤 롱 했던 포지션 다 접자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죠. 선반영과 숏 스퀴즈 이렇게 해석되는 시장 흐름이었고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 뭐 한 4시 무렵에 금요일 4시 무렵에 달러엔 환율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뭐죠? 이때도 2022년 10월에도 151.94 꼭지가 요번에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너댓 번 만에 여기 또 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결국 우리가 최근 본 차트가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은 결국 보니까 BOJ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외환시장에서 딜러들끼리 한번 부딪혀 본 거예요. 스펙으로 제가 해석하기로 그랬더니만 아니더라. 그렇다면은 이 기간에 리얼머니의 움직임은 없었단 말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이런 식의 진짜 2008년 이후 달러엔 환율이 막 떨어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그래서 전부 팔고 다시 엔 들고 일본 돌아던 그런 리얼머니 움직임은 없었단 말입니다. 없었는데 그냥 투기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결국 BOJ 이후에 엔화 강세는 텄고 엔화가 오히려 약세로 가는데 그러면 자꾸 이 막혔던 이 152엔도 올라서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길게 한번 봅니다. 길게 한번 보자면은 85년 9월부터니까 이때부터 해서 이제 플라자 합의예요. 플라자 합의가 95년 3월까지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펼쳐진 이 플라자 합의인데 그전에도 뭐 300엔도 있고 했는데 그냥 한번 무심코 한번 펼쳐봤어요. 무심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을 한번 펼쳐봤더니 막상 미국이 작심하고 일본을 갖다가 엔을 갖다가 한번 그걸 고삐를 쪼아야겠다 싶었던 게 플라자 합의가 왔지만 이 무렵부터 한번 펼쳐봤더니 아니 뭐 나름대로 이렇게 23.6%가 됐건 38.2%가 됐건 이게 이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이 그냥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네요. 지금 현재 이 152에는 이 기간 동안에 달러의 낙폭에 대해서 38.2%입니다. 네. 그날 BOJ 나오고 나서 미스터 N이라고 불리는 사카키바라가 옛날에 참 이 무렵의 사카키바라입니다. 이 무렵의 사카키바라인데 이때 무슨 일본 재무성 재무관 하면서 우리로 치면 기재부 외화자금과장 이런 거 하면서 진짜 구두 개입도 많이 하고 실지 개입도 많이 하면서 애나 약세로 몰고 가려고 애만 있었던 사카키바라. 그리고 그 당시 사카키바라가 얘기했던 레벨들이 착착착착 현실화되면서 미스터 N 소리도 들었던 네. 이제 교수로 그거 하고 계시지만 최근 사진인가 본데 후덕해지셨네요. 155엔 가면은 당국 개입할 듯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당장 152엔 여는 거는 뭐 열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약세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지금 151엔 정도니까. 그런데 이제 피보나치를 그어봤더니만 의미 있는 여기서도 한번 걸렸고 이번에 여기서도 한 3번 정도 막히는 거 봐서는 이 피보나치 조정 레벨이 그냥 무시할 건 아니다 싶은데 그 다음 짚어지는 게 176.20, 176엔 근방인데 이것도 족보 있잖아요. 이 레벨이네요. 희한하죠. 그래 이 차트쟁이들은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루틴입니다. 한번 돌았다 싶으면 자꾸 짚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카키바라가 말하는 155가 아니고 이번에 파월이 썼던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다. 범피 로드. 범피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여기까지도 열어둬야 되나? 175나 176까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그러나 또 이렇게 기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과매수 국면에서 조정 안 받고 바로 간다고 싶은 거예요. 이 단기 5, 20MA가 60MA하고 이렇게 벌어졌는데 역대 그렇게 벌어진 적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좀 이격을 안 좁히고 바로 간다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 또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서 그러면 네가 보기에 얘에서 바로 갈 거겠니? 사카키바라고 말하면 155쪽으로 바로 갈 거겠니? 아니면 150 아래로 갈 거겠니? 라고 한다면은 저로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미국 주식이 말이죠. 네. 미국 주식이 더 여기서 랠리를 펼치면은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더 떨어지고 뭐 그 얘기는 미국 국채 사는 세력이 많다는 얘기가 네,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의 흐름이라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 저항이 여기서 더 가기 전에 조정 좀 받고 가자. FOMC 당일날은 환호했지만 조금 조정 받고 가자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이익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화끈하기야 이럴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녹아난 세력들 있잖아요. 나스닥 하방 쪽으로 베팅했던 세력들. 그쪽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그 논리는 얼마나 현란했습니까? 저도 굉장히 땡겼고 그 논리가. 근데 그쪽으로 나스닥 하방으로 그것도 레버리지 썼던 쪽은 다 녹아났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어디라고 강하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네, 위험하고 위험한들 뭐 한 3년 기다려보고 3년도 안 되면 2030년까지 기다려보면 되니까 자 니케이가 이런 상황입니다. 아찔하죠. 그러게요. 오늘도 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참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데일리 한번 보시면 요 이틀이 BOJ입니다. BOJ 월화 이틀 동안에 월요일 날도 이렇게 했고 화요일 날 결과 나왔는데도 사실 올랐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하루 쉬었죠. 충분이라고. 그럼 목요일 날도 갭업해서 올랐고 오늘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오늘은 살짝 장중에 마이너스 한번 갔다가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인데 월간으로 보니까 이 89년 12월 달에 찍었던 이걸 갖다가 결국 본전 회복하는데 얼마가 걸린 겁니까? 90년부터 치면은 34년 만에 한 35년 만에 기다리니까 본전은 오네요. 지수만 봐서는. 네. 근데 이때 대비 이때 지금 돈 풀린 게 얼마인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지금 이 이격도는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차트상에 이거. 지금 한국인들도 저 일본에 지금 상당히 투자. 예. 네. 그리고 또 엔저 요거에 대한 그 환차익을 또 노리고 또 들어간 자금도 많고 네. 네, 증시에 들어간 돈도 많고. 그렇죠. 시장에서의 거래나 시장에서의 예측은 과학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사실 과매수 국면이에요. 과매수 국면인데 이때 이 버블 때에 이때 이 무렵 때에 이 노랗게 칠해는 RSI 70 이상을 갖다가 노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는 옆으로 이렇게 막 기는 가운데 이렇게 갔으니 이거는 진짜 버블이었고 네. 이때도 이 노랗게 머물렀지만 이게 다이버전스 만드는 과정에 금융이 오기 전까지도 잠시 꺾이고 나서 또 고점 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겨우 노란 거 칠할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벌써 쫄아? 이거 좀 벌어졌다고? 그 생각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찔하긴 아찔합니다. 네.